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4단원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자, 이런 관계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기체의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진다 라고 학습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기체의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실린더에 마개를 요만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공기의 부피는 이만큼이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가열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실린더의 마개가 위쪽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때 이 기체의 부피 변화에 압력은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열하기 전에도 우리 대기압에 해당하는 1기압만큼의 압력이 작용했고요. 가열한 후에도 1기압만큼, 대기압 1기압만큼의 압력이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은 변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단지 뭐만 변했냐? 이렇게 가열을 해서 온도만 변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됐다?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였지만 오늘 학습하시는 온도와 부피는 이렇게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다가 우리가 기체 분자 모형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선생님은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서 그려볼게요. 자, 기체의 입자의 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4개의 입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벽과 충돌을 하면서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기체 입자의 수는 똑같이 4개로 그리시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입자의 운동 상태는 더욱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입자의 더욱 활발한 운동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 화살표들을 이렇게 2줄로 표현하겠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체가 훨씬 더 활발하게 운동하게 되고요. 활발하게 운동하게 되니까 기체가 벽면과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나죠. 그러면서 밀려서 부피가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아래 표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그림에 해당하는 실험에서 온도는 A보다 B에서 더 높아졌습니다. 이 온도는 입자의 운동 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A보다 B에서 입자 운동이 훨씬 더 활발하고요. 그만큼 벽면과 충돌하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압력은 변하지 않고요. 기체의 부피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입자의 개수는 A와 B에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되죠. 자, 이렇게 결국에 온도와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면 그만큼 늘어나는 비례 관계다. 라는 것을 누가 밝혀내었냐? 프랑스의 과학자 샤를이 정립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서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이것을 일명 샤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샤를의 법칙에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압력이 일정한 요 조건입니다.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빠지게 되면
온도와 기체 부피 사이에 비례 관계는 성립하지 않거든요.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아진 만큼 기체 부피가 증가하니까 온도와 기체의 부피는 비례 관계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X축의 온도, Y축에는 기체의 부피 라고 제목을 적어주시고요. 이 둘의 교점에 해당하는 원점에는 0을 적어주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직선형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그래프는 전형적인 비례관계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샤를의 법칙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보일의 법칙과 지금 학습한 샤를의 법칙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볼게요. 하늘 높이 올라간 풍선은 그 크기가 점차 커지죠? 그러다가 결국 터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기압이 줄어드니까 풍선이 커진다는 건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터지게 되는 거죠.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슷합니다. 산에 높이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부푸는 거 역시 기압이 작아지면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잠수부가 물 깊이 들어가서 공기를 내뿜으면 물속은 수압이 굉장히 셉니다. 수심 깊이 들어갈수록 수압은 세거든요. 그때 공기방울은 크기가 작겠죠. 그런데 수면으로 올라올수록 수압이 작아집니다. 적어볼게요.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수압이 약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 부피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지금 살펴본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즉, 보일의 법칙이 적용된 사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실게요. 이번에는 찌그러진 탁구공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피게 되냐면 뜨거운 물에 넣어주면 됩니다. 뜨거운 물에 넣어주면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그 탁구공 안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에 해당해요. 비슷합니다. 열기구 속에 공기를 가열을 합니다. 온도가 증가하죠?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게 되는데 입자의 수는 똑같은데 부피가 커져요. 다시 설명합니다. 질량은 똑같은데 부피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열 또는 비중에 해당하는 값을 줄이게 되고요. 비열이 작으면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구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름철 도로를 달린 자동차 바퀴는 바닥에 있는 지열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공기의 양은 똑같다 하더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면서 그 바퀴가 팽팽하게 부풀게 됩니다. 반면에 겨울철이 되면 똑같은 공기의 양이지만 타이어 공기압이 좀 빠지게 되거든요.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즉, 샤를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의 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